오늘은 2025년 2월 19일 밤 10시 13분. 오늘은 아브라함이 50세 이후로 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또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있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세에서 52세, 그러니까 50세에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 화영에서 용광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 아브라함이 2년 동안은 평안했다. 그러니까 52세까지는 아주 평안했어요. 그래서 50세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가지고 사레하고 혼인했다. 50세에 사라, 40세하고 혼인했다. 사라가 조카고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작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52세 때에 또 2년 후에 니므롯 왕이 다시 또 꿈을 꾸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살해하려는 위협이 있어서 다시 또 도망가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되는 그 니므롯 왕의 살해 그 위협에 아브라함이 52세에 결정을 하고 또 야훼의 명령으로 정치적 망명을 결정했다. 그래서 야훼로부터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하란이 너무 좋고 또 유목 생활하기도 충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52세부터 55세까지 3년 동안은 하란에 거주했고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 동안 가나안으로 1차 이주해서 15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까지 5년 동안은 하란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부양자 하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5년 동안 살고 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다시 가나안으로 2차 이주, 가나안 2차 이주해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도 하란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노아의 고향집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5일길 정도 거리는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집에서 노아가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2차 영구 이주.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2차 이주한 것은 창세기도 잘 나와요. 그 앞에 부분은 창세기 안 나오고 야사세계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내용도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그 사이에 갈대아 우르의 노아의 고향집에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58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2에서 55세 사이에는 하란에 3년 동안 살았고, 아브라함이 50세에서 70세까지 15년 동안은 가나안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5세까지 5년 동안은 하란에 살았고, 또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영구 이주했다. 자, 창세기에 1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멜기세덱 제사장. 요 제사장 개인 이름은 셈이에요, 셈. 468세. 자, 468세는 노아가 78세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318명을 끌고, 뒤를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을 때,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요 20년 동안에 노아의 아들 셈 첫 번째 1세대, 10세대 후손, 10세대 후손, 셈은 448세에서 468세, 요 20년 동안에 이 셈이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노아가 58세, 아브라함이 58세일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어요. 아브라함이 58세일 때 셈은 448세. 요때 노아가 사망을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셈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78세 11조를 드렸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이주를 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셈이 468세는
아브라함이 58세에 새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소돔과 고모라를 일방적으로 공격 약탈한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하고 3명의 왕의 연합군 80만 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본국으로 철수하는 그 부대의 후미를 쫓아가서 야간에 급습을 해서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왔다. 롯 외에도 소돔에서 잡혀간 사람들, 포로들 다 대부분 다 찾아왔어요. 자,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 멜기세덱 제사장. 자, 아브라함이 78세 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의 14장 17절에 나오는 얘기.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이주를 할 때 꼭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세겜을 들어와야 돼.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를 했고, 창세기 12장의 8절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예 그 중간 사이로부터 거주하다가 이집트까지 쭉 내려갔다. 심한 기근을 피해서 자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다음에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제 입국을 했어요. 이제 이집트에 입국하면서 거기에 뭐 세금을 한 10% 정도 자기가 가진 재산의 10% 정도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일단 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내에서 있었던 일도 엄청나게 길은 얘기라서 사례와 같이 이집트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입국할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금은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들을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입국할 때. 이건 왜 그러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76세면 66세에 아주 진짜 얼마나 예뻤는지 그 박스에다 숨겨서 들어갔는데도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왕 앞에 이제 불려가서 왕이 이제 그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많이 지켜 세우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금은 재물 이런 거를 많이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그러고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하는데 강제 출국하기 직전에 이집트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하갈은 찾아보면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따라온 시녀인데 누굴까 하는데 왕의 딸이에요. 왕이 하사한 그 시녀의 딸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스마엘의 어머니 친모가 되는데 하갈을 우리는 그냥 천박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살의 책에 보면 하갈도 사레하고 사레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갈도 일단은 야후 앞에 인정을 받은 여자예요. 아무리 이집트에서 이렇게 시녀로 이렇게 하사한 그런 종의 신분이지만 사례 앞에서 제대로 교육을 다 받고 야와를 알고 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야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스마엘의 친모가 된다. 자, 사라에게 시녀로 하사했고 이집트 왕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녀로 하사할 때 더 많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많이 주면서 일단은 뭐 좋게 해서 잘 달래가지고 이제 강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강제 출국을 당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나 사례를 막 뭐 박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게 더 많은 재물을 막 내주면서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해서 떠나가라 해서 밀어내서 이제 출국을 당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때는 롯도 이끌고 롯이나 이거 다 이거 식소를 다 이끌고 맨 처음에 들어갔던 곳 요 사이로 또 다시 올라왔어요. 직접 중간에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베델 아이 사이 또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금은이 풍부했다. 처음에 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창세기 13장이 1절이에요. 창세기 13장이 1절. 베델에서 롯의 일꾼들이 현진 가나안 사람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현지인의 들판 초목 주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와서 계속 따지러 와요. 초목이 부족한데
이 아브람과 롯의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받아온 그 재산이, 그래서 아브람이 롯을 불러서 충고를 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 들판 풀밭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결국은 아브람이 롯과의 초지부족으로 해서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다. 창세기 13의 9절. 창세기 13의 9절. 롯은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에 소돔의 그 현지에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창세기는 그 기록이 없지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하고 나서 거기서 바로 딸을 낳았으니까. 자, 6개월 후에 아브람도 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마무리 숲을 상수리 숲을 평지로 이주를 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침공을 당해서 전쟁이 휘말렸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 롯이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는 이제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밀이 이 고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이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조공을 안 바쳤다 그래서 결국 14년 차에 아주 침공을 해서 싸그리 다 전멸을 시키는 그 중간, 그러니까 가나안에 내려오면서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완전히 다 때려 부수고 롯까지 싹 다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아브람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 이것이 다 아브람의 일꾼은 아니지만 아브람의 친구들, 마므레라고 하는 마므레 땅의 주인하고 또 형제들 3명하고 해서 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일꾼들도 같이 되어 있는 연합병력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에서 다마스커스의 호바라고 하는 데까지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했다. 야간에 추격을 해서 엘람 땅의 왕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파하고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이때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20년 후에 빨티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화형을 당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이제 망조가 들어서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한 빨티스를 이제 화형을 시켜요. 자, 아브라함이 78세 철수하는 엘람 땅의 왕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했다. 창세기 14장의 11절. 요때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의 전생이 이 사람이 셈이라는 설 맞아요. 셈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내용. 자, 야사르책기 16장의 11절에 보면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창세기에, 즉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보면은 소돔 왕이 4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아브람을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온 내용.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야셀책은 아도니 세대로 돼 있고 11조를 드렸다. 14장 17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37세에서 140세까지, 이삭이 37세에서 40세까지,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에 사레가 127세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요때는 아브라함 야호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너 독생자 이삭을 변제 예물로 올려드리라 하는 그런 시험을 명령을 받게 돼요. 결국은 이제 이삭 제물을 올리라고 그래서 그 번제를 올리는 그 행사가 끝나기 전에 사라가 사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에는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야셀 책에 많이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18세에서 50세까지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 땅 제사장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집으로 가서 셈과 에베르로부터 32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으로부터 그의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32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 이후에 야곱의 그 생애나 이것은 좀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일단은 야와
이제 아브람의 이제 관계 일단은 여기까지